방제동원,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임진왜란 한 최고의 승리, 어떤 승리였을까요? 바로 명랑해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순신 장군 13척의 배로 330척의 외선과 싸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13척의 배가 전투함 130척, 그리고 지원선 200척, 도합 330척과 싸웠다. 세계 해전사에 있을 수 없는 전투였었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자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죠.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이 없었다면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 이런 전투의 승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명랑해전 그리고 마지막에 노량해전이 없었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순신 장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람입니다. 최근에 남해바다의 이름을 이순신해로 공동 표기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이에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이순신이다, 이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고요. 이 운동도 역시 굉장히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순신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풍전등화에 처해 있는 조선을 이순신 장군이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과거 국사 시간에도 배우셨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591년에 정읍 현감에서 무려 7단계를 승진을 해서 전라 좌도 수군 통제사가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읽어보면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전라좌도 수군 통제사가 돼서 본부 여수에 갔더니 무기고에 무기가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칼은 뽑히지가 않고 화살촉은 다 떨어져 아무것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순신 장군이 무기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나대용이라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거북선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거북선은 조선 태종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인데, 단 한 명의 군주도, 단 한 명의 장수도 거북선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었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이 거북선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592년 4월 12일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 거북선을 남해 앞바다에서 시험 운행에 성공을 하고, 그 거북선에 대포를 장착해서 포를 쏘는 사격 연습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임진왜란이 터진 거예요.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그때 거북선을 만들지 않았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차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군사를 모으고 훈련시키고 식량을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옥포해전 승리, 당항포해전 승리, 여기에 더해서 그 유명한 한산도 대첩의 승리를 거두게 되죠. 한산도 대첩, 그 유명한 하객진을 펼칩니다. 안골포 안쪽에 들어가 있는 왜군들을 끌어내면서 멀리 도망가는 척 하다가 일렬로 쭉 이어지는 배들이 양 날개를 펴면서 학이 마치 하늘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모습처럼 부대를 만든 다음에 집중적으로 왜군을 공격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해전으로 일본은 어떠한 상황이 되느냐? 군비, 물자, 보급이 중단이 됩니다. 사실 일본은 3개월 안에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옷을 단 한 벌도 갖고 오지 않았거든요. 식량도 부족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해바다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왜군들의 보급선은 완전히 끊어졌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왜군들이 평양에 있을 때 너무너무 추워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명과 조선과 잠시 휴전을 하고, 그리고 남해안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적 원인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남해바다 장악이었었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3도 수군 통제사가 돼서 조선의 바다 전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또 아시는 대로 조정에 있는 선조와 대신들이 이순신 장군의 승전을 마땅치 않게 여겼습니다. 당장의 싸움이 시작됐던 것이었죠. 이순신 장군은 남인이었던 유성룡의 천거를 받아서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 조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남인이라고 오해를 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느 당파에 단 한 번도 속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서인, 북인 이 세력들이 선조를 꼬드겨서 이순신 장군이 너무 승승장구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니까 제거하자라고 이 사람들이 아주 은밀하게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거죠. 결국은 이순신 장군이 한양으로 끌려와서 온갖 고문을 받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죠. 당시 정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조한테 상소를 올립니다. 전쟁의 와중에 장수를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아무런 지위도 없는 백의 종군 하게 되죠. 어떤 직책도 없이 군인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대장군이었던 사람이 아무런 직책도 없는 가장 낮은 병사보다 더 낮은 직급의 군인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원균의 참패로 인해서 이순신 장군은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런 승리를 조정에 있는 선조와 대신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남해 바다를 장악해서 왜군의 진로를 막고 보급로를 끊고 전라도 일대를 안전하게 지켰던 이순신 장군을 격려하고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이순신 장군을 제거하는 작전을 펼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유성룡에 의해서 추천되었기 때문에 당시 조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남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인과 북인의 대신들이 이순신 장군을 제거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여기에 선조가 동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선조는 매우 무능한 군주였어요. 공부는 잘해서 학문적으로는 뛰어났지만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있었던 군주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한양으로 끌려와서 온갖 고문을 받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던 것이었죠. 당시 정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조에게 전쟁의 와중에 장수를 죽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상소를 올리지 않았으면 이순신 장군은 역적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하늘의 도우심으로 겨우 살아난 이순신 장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백의 종군, 아무런 직책도 없이 전쟁에 참여하는 말단 군인이 돼서 다시 전쟁터로 나가게 됐죠. 원균 7천량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만들어놨던 500척의 함선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육지로 도망 나왔다 왜군에 의해서 죽게 되죠. 이순신 장군 자리 삼도 수군 통제사를 뺏어갔던 원균이 죽은 이후에 선조는 어쩔 수 없이 이순신 장군에게 삼도 수군 통제사를 명합니다. 그런데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된 이순신한테 수군을 없애라고 선조가 명을 내려요. 조선의 수군은 필요 없다. 그러니 이순신의 수군 모두가 권율 장군의 육군으로 편입을 해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남해 바다를 지켜야지, 서해 바다를 지켜야지, 그래야지 왜군을 무찌를 수가 있는데 선조는 또다시 오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 유명한 상소를 올리죠. 전하, 저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군은 제 이름 이순신이란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떱니다. 저는 이 12척의 배로 저 일본군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상소를 올렸고 선조는 어쩔 수 없이 수군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 12척의 배와 급하게 한 척의 배를 더 만들어서 13척의 배로 명랑해전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이후 고금도로 삼도수군 통제용을 옮긴 이후에 계속해서 남해 바다를 지키게 됩니다. 마지막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일본군 전체가 본토로 돌아갈 때 이순신 장군이 한마디 합니다. 단 한 놈의 왜군도 살려보낼 수 없다. 마지막까지 이 바다를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을 준비합니다. 명나라 제독이었던 진린, 그 진린에게 이순신 장군이 전시작전권 전체를 이양받습니다. 조선에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조명연합군의 작전지휘권을 조선 장수가 갖는다.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자신의 작전권을 이순신 장군에게 양보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작전지휘권을 받으면서 노량해전 전체를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는 마지막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 스스로가 갑옷을 벗습니다. 아마도 살아남았다고 한다면 또 다른 영모죄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아마 갑옷을 벗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적의 총탄에 맞고 숨을 거두게 되죠.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의 조카 이완이 이순신 장군 대신 북을 치고 전투를 독려하면서 마지막 노량해전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전투 지휘력, 용기,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작전을 만들어 나가는 탁월한 지도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임진왜란은 결코 우리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순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본의 수많은 경제 침략, 그리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이런 일본의 만행을 막기 위해서 내가 이순신이다를 선언하고 일본과 싸우는 일에 온 국민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